Hi guys. 듣고 배우는 즐거운 복화 시간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돼서 이래저래 바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간편하게 볼 수 있게 10분짜리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짧은 영상이 괜찮으면 이후에도 비슷한 포맷으로 계속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The new semester has begun. Congratulations. Now that you're busy making new friends and getting your homework done, you may have less time to watch these video lesson things than in the last winter vacation. So, I'm gonna give you a 10-minute lesson today. If it turns out to be good, I'll make something similar afterwards. Alright, let's get to the point. 오늘의 17번째 단어는 attribute입니다. 뭐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다 또는 나쁜 것은 탓이라고 생각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뜻인데 attribute가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예요. 그리고 해석이 살짝 까다롭습니다. 우리 깊은 한번 분석을 해보러 들어가 봅시다. In-depth study. attribute의 기본적인 어근은 tribute입니다. 이 tribute라는 단어는 tribe에서 왔어요. tribe 부족이죠. 부족이 제공하는 그 어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또는 곡물인데 곡물이라고 하면은 tribute라는 단어가 곡물입니다. 그래서 즉 이 단어 자체는 속국이 종주국한테 바치는 곡물이라는 의미에서 주다라는 allot나 할당하다, assign이나 grant 같은 의미가 있어요. 주다 또는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attribute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명사인 attribution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ttribution이 뭘 주는 거냐 하면은 원인을 부여해주는 귀인, 원인을 부여하다, 이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다, 그리고 속성을 부여해주는 귀속,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attribution입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attribute의 뜻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ttribute의 첫 번째 명사의 뜻은 속성, 특성, 자질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역시나 속성이죠. 이 속성을 귀속시킨다는 말로 attribution을 쓸 테니까요. 자, 속성이라는 뜻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뜻이 실제로 attribute가 가장 많이 쓰는 뜻인데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원인에게 탓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인을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attribute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자, 사물이 something이 나올 때는 이 결과를 원인에게 돌린다. 그런데 여기처럼 somebody가 나올 때는 somebody의 것이라고 여긴다. 조금 의미가 다르죠. 얘는 이 목적어가 결과가 아니라 속성이 됩니다. 이러한 속성이 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귀속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명사로 쓴 귀인과 귀속 2번과 3번의 뜻의 명사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 뭐뭐의 것으로 여기다는 처음 말한 사람이나 아니면 속성의 귀속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Self-confidence is a rare attribute in a 17-year-old. 자신감이라는 것은 17살짜리에게는 아주 희귀한 드문 속성 특징이다. 두 번째 예문 보시죠. 그녀는 attribute her success. 자, 액센트가 달라지죠. attribute 명사, attribute 동사. attribute her success to hard work and a little luck. 그녀의 성공이라는 결과가 보시죠. 결과가 열심히 노력했다, 약간의 행운이 있다라는 원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결과를 원인에게 귀인시키는 겁니다. 원인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케인즈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이 나오면은 뭐뭐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일 처음 케인즈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말한 사람. 하지만 사실은 he was not the first to think of it. 이것을 생각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문, 우리는 attribute prudence to Tom. prudence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의 속성이죠. 이러한 속성이
탐이라는 사람에게 속성이 있다. 이게 속성에 대한 귀속이죠. 속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탐이 신중하다고 생각한다를 신중함이라는 속성이 탐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해석 됐죠? 우리 기초를 통해서 조금 더 심화학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을 돌리다 이렇게 something이 나오는 경우 한번 살펴보시죠. something이 나와서 이 something에게 원인을 돌린다. 여기서 목적어는 결과였고 something은 원인이었죠. 보시죠. To modern man, 현대 인간에게 disease is a biological phenomenon, 질병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즉 여기서는 신체적인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신체적인 현상이다. That concerns him only as an individual. concern은 관련시키는 겁니다. 관련되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단지 개인으로서만. 그리고 has no moral implications. 어떠한 도덕적 implication 의미입니다. imply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축적 의미예요. 어떠한 도덕적 의미가 없다. 지금 여기에 대조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질병이라는 게 현대인에게는 생물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체적인 의미, 도덕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지? 자, 뒤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When he contracts influenza, contract는 병에 걸리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influenza는 독감입니다. 독감에 걸릴 때 He never attributed this event to his behavior. 이러한 독감에 걸리는 결과에 대해서 그의 행동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원인을 돌리지 않는다. 탓을 하지 않는다. 어디에 대한 행동? 그의 tax collector, 세금 징수원이나 아니면은 mother-in-law, 장모님 또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에 대한 갑자기 뭐 뚱딴지처럼 세금 징수원, 장인, 장모 이렇게 뭐 장모, 시어머니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독감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Among primitives, 원시인들 사이에서 because of their supernatural theories, 그들이 초자연적인 이론 또는 사상 때문에 the prevailing moral point of view, prevailing, 널리 퍼진, 우리 이거 pervasive 하면서 했었죠. pervasive나 prevalent 하면서 했었습니다. 널리 퍼져 있는 도덕적인 관점은 gives a deeper meaning to disease, 질병에게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말하는 더 깊은 의미는 뭘 말하는 거죠? 질병이 단순히 신체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세 번째 추에서 말한 그렇죠. 도덕적 의미죠. 네가 병에 걸렸어? 너는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 장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장애가 있어? 너 뭔가 나쁜 짓을 했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보시면 구체적으로 The gods who send disease, 질병을 인간에게 내려보내는 신은 are usually angered, 화가 난 거죠. By the moral offenses of the individual, 개인의 도덕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요게 원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근데 원시인들은 질병을 가졌다 또는 아까 말했듯이 장애를 가졌다 이랬을 때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도덕적 의미는 사라지고 생물학적인 현상으로만 현대인들은 바라본다는 거죠. 내용적으로 꽤 괜찮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의미 한번 살펴보시죠. 자, 두 번째 attribute는 이렇게 somebody가 나왔을 때,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처음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시죠. The belief that we use only 10% of brains, 우리 두뇌 10%만 쓴다라는 믿음은 has persisted, 지속했다 for over a century, 100년 이상 동안 지속했다. Despite dramatic advances in brain science, 두뇌 과학의 급격한 발달에도 진보에도 불구하고 진보나 발달이죠. Some sources, 몇몇 출처는 이 출처라는 것은
뭐 책이라든지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몇몇 출처는 attribute this claim to Albert Einstein. 이런 주장이 아인슈타인이 처음 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말했다. 아인슈타인이 처음 주장했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no such reference 이란 어떠한 언급이나 statement 진술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한 진술은 has ever been recorded 기록된 바 없다. 허황된 주장이다. 이런 말이죠. They're just saying 어떤 말씀이 있다. attributed to 괴테. 괴테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괴테가 처음 말했다. According to which Roman law was like a diving dog. 로마 법은 다이빙하는 오리와도 같다. 수영하는 오리와도 같다. It could be swimming on the surface. 우리는 표면에서도 수영할 수 있고 물 표면에서 그리고 diving deep in the water 물 속에서 깊숙하게 다이빙할 잠수를 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잠수하는 거죠. 잠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whether you saw it or not, 네가 이 오리를 보든 안 보든 간에 it was always there. 이 오리는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다. 로마 법은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존재하고 있다. 라고 괴테가 말한 어떤 말씀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고유명사,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처음 말했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속성이 이 사람이 것이다 라고 귀속시키는 거. 이 예문 참 좋은 예문이니까 먼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somebody가 나오는 예문입니다. A professor investigated the downside of spreading malicious gossip. 교수는 investigated, 조사했다. downside는 단점입니다. 단점, drawback 또는 shortcoming. spreading malicious gossip. mal이라는 단어가 안 좋다는 의미가 있어요. 배내가 좋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malicious는 악의적인입니다. 악의적인 gossip, 험담에 대한 단점을 조사했다. Participants watched the videotape of an actor. 참가자들은 배우의 비디오를 보았다. Talking about a third party,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배우. 이 제3자는 a friend of the actor, 배우의 친구를. 자, 비디오에서 배우가 배우의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있고. Even though it was obvious, 분명하겠지만 가진 조금이죠. That the person of the videotape, 비디오 테이프 있는 사람은, 이게 바로 비디오 테이프 있는 사람이 actor, 배우입니다. 배우는 was criticizing someone else. someone else가 뭐죠? third party, 제3자죠. 제3자를 비난하고 있지만, 비판하고 있지만, 비판. The participants consistently, 이 참가자들은 일관되게 attributed a negative trait to the speaker, 이란 부정적인 이 특징, 이 속성에 대해서 이 속성이 이 화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화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속성을 귀속시켰다. 귀속시키는 겁니다. 이 속성이 화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When you gossip about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할 때, listener, 청취자들은 unconsciously associate you with the characteristics you're describing. 무의식적으로 연관시킨다. 너와 네가 설명하고 있는 특징을. 결국 ultimately leading to, 궁극적으로 뭐뭐으로 이끌다, 이야기시키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네가 그 말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걔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leading to those things, 이런 속성들이 being transferred. transfer는 수동태니까 옮겨지는 거죠. 여기서 옮기다죠. 전이 되는 겁니다. 너에게 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용 참 좋죠. 그러니까 남에 대한 첫 번째 좀 보시면은 malicious gossip, 악의적인 malicious gossip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은 비슷한 내용의 또 기출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이 내용 자체가 참 좋은 내용이에요. There is an interesting phenomenon.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Where people are perceived as possessing a trait. 사람들이 어떤 속성을 소유하다라고 여겨지는 속성 특징, 어떤 속성 that they describe in others.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 특성을 말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지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첫 번째 문장 해석 어렵죠?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그 특징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인지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결국 이 말이 첫 문장이 어려우니까 뒷문장에 설명하는데 Telling others that your math professor is lazy. 너희 수학 교수가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은 will cause them to infer. 그 다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추론하게 만든다. That you're lazy. 네가 게으르다고. 결국 대상은 사라지고 내용만 남게 되는 겁니다. This works. 이것은 작동한다. The other way too. 다른 방식으로도 반대 방향으로도 또한 작동하는데 결국 describing positive attribute. 긍정적인 속성을 너희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속성, 긍정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may ascribe those attributes to you as well. 여기에 ascribe to가 나오는데 이 ascribe to는 사실 attribute to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attribute 그 다음에 여기에 속성 나오고 to 사람 나왔죠. 또는 ascribe 마찬가지로 여기 ascribe 다음에 결과 to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속성들이 너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attribute라는 명사가 나오니까 여기 attribute라는 동사를 안 쓴 겁니다. 단어가 똑같은 형태니까 일부러 안 쓰고 ascribe라는 단어로 바꿔 쓴 거예요. 이해됐죠? 자, 똑같은 겁니다. 이 속성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다. 자, 그 다음 자, 보시죠. 이번에는 attribu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attribution은 말 그대로 귀인이나 귀속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원인을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속성을 누구누구에게 돌리는 거. 이번 같은 경우에는 to 다음에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속성 나오죠. 속성 자질을 이 사람이 있다라고 돌리는 거. 보시죠. Basically, 기본적으로 those who never make mistakes.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are perceived as being less attractive. 덜 매력적이거나 less likable. 덜 호감이 간다. 뭐보다 than those who make occasional mistakes. 이따금씩 실수하는 사람들보다. 결국 perfection, 완벽이라는 것 또는 the attribution of the quality to individuals. 이란 quality, 자질이죠. 속성입니다. 이란 완벽함의 속성이 이 개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 이것 자체는 create a perceived distance. 인지되는 거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리는 있는 건 아닌데, 물리적인 건 아닌데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That the general public cannot relate to you. 일반 대중이 relate to 할 수 없는. 자, relate to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관련시키다죠. 두 번째 뜻은 공감하다입니다. empathize word입니다. 일반 대중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인지의 거리를 만든다. 마음의 거리를 만든다. 결국 보통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죠. Making those who never make mistakes.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perceived as being less attractive or likable. 덜 매력적이거나 덜 호감이 가는 것으로 인지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사람 같지 않은 거죠. 거리감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예문은 여기까지 준비했고 마지막 순서입니다. Let's recap. 복습 시간입니다. 보시죠. attribute 명사의 뜻은 자질, 속성입니다. 그리고 attribute 다음에 to 다음에 something이 나오면 사물에게 원인을 돌리는 귀인이었죠. 그리고 to somebody 나오면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귀속이었습니다. 또는 이것을 처음 말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리고 attribution은 귀인이나 귀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단어 꽤 어려운 단어예요. 새학기 즐기시기 바라며 물론 오늘 이 단어 복습 오늘 내로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I hope we'll see you soon. Bye.